100세 시대를 맞아 여러분들께선 몇 살까지 살고 싶으신가요? 요즘 카카오톡 단톡방 유행어 중에 100세 시대엔 9988231이란 게 있다고 합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 3일 앓고 다시 벌떡 일어나서 100세까지 살자는 의미라고 하는데요. 우리 곁에 성큼 다가온 100세 시대는 축복이니까 이를 충분히 누려보자는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동아일보에서 2023년 성인 남녀 5,0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재미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39%로 주요 나라들 중 최악 수준이지만 설문자 중 50%가 100살까지 살고 싶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조금이라도 더 인생을 즐기고 싶어서라고 하는데요. 인생을 더 즐기고 싶다는 말에는 건강하고 재미나게 무병장수하고 싶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반면 100살까지 살기 싫은 이유 1위로는 가족이나 주변인에게 폐 끼치고 싶지 않아서 라는 이유였는데요. 이처럼 매일 아프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100살까지 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무병장수하는 사람들을 보면 헬스, 맨발 걷기, 만보 걷기, 등산물 마시기, 금연, 금주, 소식하기 등 각자만의 건강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한테 맞고 실천하기 쉬운 것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살아온 습관이 있어서 방법을 알게 돼도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틈날 때마다 만보 걷기를 하세요. 금연과 소식을 하세요 같은 방법도 물론 좋은 방법이지만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의외로 모르는 무병장수하는 생활 습관 7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난 뒤 7가지 습관 중에 딱 한 개만 골라서 실천해 보세요. 훨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시게 될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셔서 저에게 작은 응원들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50번 이상 꼭꼭 씹어 먹어라. 배만 채우면 된다는 생각은 좋지 않다. 그리고 식사에서 씹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꼭꼭 잘 씹어 먹어야 타액에 포함된 효소가 작용하면서 소화와 흡수를 돕는다. 더불어 시간을 들여서 꼭꼭 씹어 먹는 동안 뇌에 충분히 먹었다는 신호가 보내져서 적당한 양으로도 포만감을 느낄 수 있다. 또한 뇌가 음식물이 체내에 들어왔으니 오래된 것은 내보내자고 생각하여 장을 움직여서 배변을 촉진한다. 우리의 몸은 이런 기능이 원활하게 작용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기능들이 멈춰버리면 작동하지 않고 방치된 기계와 마찬가지로 점점 녹이 쓴다. 가령 덮밥 같은 음식을 제대로 씹지 않고 그대로 삼키면 어떻게 될까? 애초에 덮밥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기 어려운 음식이다. 그리고 제대로 씹지 않으면 뇌로 위가 가득 찼다는 신호가 전달되지 않아서 과식하게 되고 배변 활동에도 지장을 준다. 혈당치 또한 급격하게 상승하여 당뇨병과 비만의 원인이 된다. 최근에는 음식을 먹을 때 맛있다는 뜻으로 살살 녹는다는 표현이 자주 쓰일 만큼 부드러운 식감을 선호하는 사람이 늘었다. 그러나 여러 번 씹지 않아도 되는 음식을 식탁에 올리는 습관은 지금 당장 바로잡는 것이 좋다. 습관적으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채소 주스를 마시는 사람이 많다. 건강을 생각하면 채소를 많이 먹는 것이 좋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하지만 매 끼니마다 채소를 챙겨 먹기가 귀찮으니 한 병 마시는 것만으로도 일일 권장 섭취량을 채울 수 있다고 홍보하는 주스로 채소 섭취를 대신한다. 즉, 편하게 건강해지고 싶은 것이다. 하지만 건강은 그런 식으로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건강을 위해 채소를 올바로 섭취하고 싶다면 편해지려는 생각을 버리고 채소 본연의 상태로 꼭꼭 씹어서 먹기 바란다. 이 과정에서 피토케미컬 등 유익한 성분을 많이 흡수할 수 있다. 씹는 행위는 건강 유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평소에 씹는 힘을 길러두면 나이가 들어서도 좋아하는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다. 이는 최고의 행복이다. 그리고 음식물을 씹어 먹으면 타액에 포함된 효소가 잘 섞여서 소화 기능이 원활해진다.
타액이 많이 분비되면 입속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할 수도 있다. 치주염 등으로 인해 입속 환경이 나빠지면 생활습관병 증상이 한층 더 심각해진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음식을 씹는 동안 뇌에 음식을 먹고 있다는 신호가 보내지면 포만 중추가 자극을 받게 되어 과식을 방지한다. 편하게 먹으려고 게으름을 부리는 습관은 곧장 노화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두 번째, 생선을 많이 먹어라. 프로틴 같은 인위적인 식품은 절대로 먹지 않고 매일 식사를 할 때 고기나 생선 같은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생선은 카르노신이 풍부한 참치, 가다랑어와 함께 고등어, 전갱이, 꽁치, 연어 등을 적극적으로 섭취할 것을 추천한다. 여기에는 EPA와 DHA라고 불리는 지방산이 많아서 동맥경화를 예방한다. 최근에는 EPA와 DHA가 알츠하이머도 예방한다는 보고도 있었다. 새끼 전갱이나 뱅어처럼 머리부터 꼬리까지 다 먹을 수 있는 작은 생선은 칼슘과 칼슘 흡수에 필요한 비타민 D가 풍부하여 골다공증이 걱정되는 사람에게 좋다. 아무튼 생선은 여러모로 좋은 기능을 하므로 종류에 상관없이 많이 먹으면 좋다고 생각하는 태도가 바람직하다. 고등어나 연어 통조림을 상비해두면 가벼운 술안주로도 생선을 먹을 수 있다. 생선과 달리 고기 섭취에는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 국립암연구센터 연구진이 일본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소고기나 가공육을 섭취할 경우 대장암 발병률이 높아진다고 한다. 닭고기에는 이런 경향이 없고 카르노신이 풍부하므로 육류 섭취는 주로 닭고기를 많이 먹는 편을 추천한다. 고기는 산지도 중요하다. 미국에서 수입한 소고기는 몸집을 빨리 불리려고 비육 호르몬을 주입했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전립선암과 유방암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처럼 성호르몬과 연관된 질환은 비육 호르몬과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건강을 생각한다면 위험 요소는 가까이 하지 않는 태도가 가장 좋다. 요약하자면 생선은 많이, 닭고기는 적당히, 그 외에 다른 고기는 신뢰할 수 있는 식품을 가끔씩 먹는 형태로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한다. 세 번째, 가능하면 날 것으로 먹자. 요즘에야 초밥이나 회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식이 되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생선을 날 것으로 먹는다고 하면 이상한 눈초리로 보았다. 하지만 기생충이나 식중독 등이 우려되지 않는 한 영양소를 생각하면 날 것으로 먹는 방법이 가장 좋다. 앞서 설명했듯이 채소는 익히면 비타민이 크게 손실된다. 채소 외의 식품도 마찬가지로 열을 가해 조리하면 중요한 영양소가 줄어든다. 그리고 대부분의 식품은 가열하면 AGE가 늘어난다. AGE는 악마와 같은 노화 촉진 물질로 우리 몸의 다양한 부위에서 장난을 친다. 혈관에 AGE가 쌓이면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뼈에 쌓이면 골다공증, 피부에 쌓이면 기미와 주름을 유발한다. AGE는 세포 자체를 노화시키기 때문에 암, 당뇨병, 알츠하이머 등 온갖 생활 습관병의 원인이 된다. 날 것으로 먹어도 되는 음식은 가급적 조리하지 않고 날 것으로 먹는 편이 좋다. 익히더라도 찌거나 삶는 정도가 좋다. 이렇게 단순한 조리법은 재료 고유의 맛을 살려준다. 결과적으로 조미료를 써서 간을 하는 일이 줄어들어서 염분 섭취도 더불어 감소한다. 참고로 숯불구이가 가장 나쁘다. 숯불구이는 재료를 직접 불에 닿게 하여 높은 온도에서 굽기 때문에 매우 많은 양의 AGE가 생성된다. 그리고 굽다가 보면 태우기도 하는데 탄 음식에는 발암물질이 들어있다. 또한 숯불구이로 자주 해먹는 소시지 등 가공육에는 아질산 나트륨과 인산 나트륨 등 인체에 좋지 않은 첨가물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야외에서 고기 등을 구워 먹으면 기분이 탁 트이면서 스트레스가 풀리는 등의 장점도 있다. 다만 어떤 재료를 어떻게 조리해서 먹는지에 따라 우리 몸의 건강이 좌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도록 하자. 네 번째, 자기 전엔 10분간 스트레칭을 한다. 나이를 먹을수록 몸은 뻣뻣해지기 마련이다. 그렇다고 이 상태를 방치하면 몸은 점점 더 굳어진다. 나의 클리닉을 찾아오는 환자들 중에
실제 나이보다 더 젊어 보이는 분들에게 비결을 물었더니 매일 스트레칭을 한다는 사람이 꽤 많았다. 어떤 남성은 유연성이 떨어지면 넘어지거나 다칠 위험이 커져서 이 자신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힘들어진다면서 반드시 스트레칭을 하는 이유를 알려주었다. 즉, 매일 스트레칭을 하는 습관은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자기 몸은 확실하게 관리하는 책임감과 긍정적인 사고에서 비롯된 습관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니 젊어 보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이 남성은 확실히 몸이 유연해서 그런지 진료실에서 보이는 자세 자체가 다르다. 의자에 앉을 때나 일어설 때 동작 하나하나가 경쾌하다. 반대로 몸이 뻣뻣한 사람은 모든 동작에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움직이는 데 시간이 많이 들어서 움직이지 않게 된다. 움직이지 않으니까 활동 범위가 좁아진다. 활동 범위가 좁아지니까 움직이는 데 시간이 더 많이 든다의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나도 매일 스트레칭을 하는 습관을 기르고 있다. 스트레칭은 체온이 높을 때 하면 더 효과가 좋다. 그렇기 때문에 샤워나 목욕 후에 하는 것을 추천한다. 스트레칭을 할 때는 갑자기 강한 힘을 가하거나 반동을 이용하면 안 된다. 천천히 느긋하게 30초 정도 기분 좋게 느껴지는 범위까지 근육을 늘린다. 고관절, 어깨, 복근 등 전신 근육을 차례로 늘리는 데는 10분 정도 걸린다. 매일 계속하면 확실히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났음을 실감할 수 있다. 고관절 활동 범위가 넓어지면 보폭이 커져서 빨리 걸을 수 있다. 다리가 높이 올라가서 발이 어딘가에 걸려서 다칠 우려도 줄어든다. 어깨와 상반신의 활동 범위가 넓어지면 동작이 유연해지고 자세가 곧아져서 젊어 보인다. 스트레칭은 지긋지긋한 어깨 결림과 허리 통증에도 효과적이다. 스트레칭을 하는 데는 특별한 도구가 필요 없다. 간편하지만 그 효과가 대단하므로 자기 전 10분 동안 스트레칭하는 습관을 들이자. 5번째, 집에서 상추를 기르자. 100세 인생을 즐겁게 보내려면 대개 파트너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그저 파트너가 있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다. 파트너의 유무보다는 파트너와 어떤 관계를 맺는지가 중요하다. 환자들에게도 이렇게 충고한다. 자기 일은 스스로 하세요. 그리고 퇴직하더라도 계속 밖에 나가서 행복해질 수 있는 취미를 찾아보세요. 행복해질 수 있는 취미는 정말 중요하다. 사람은 행복하지 않으면 우울해진다. 우울한 사람을 계속 보면 아무리 가족이라도 고통스럽다. 한 남성이 65세에 정년퇴직을 한 후 이 일을 계기로 혼자서 나가노현 시나모 마치에 있는 오래된 농가를 빌렸다. 아내는 도시에서 그대로 생활한다. 그는 농사 정원에서 자기가 먹을 채소를 무농약으로 재배하는 그야말로 청경우독과 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다. 도시에 있는 집에는 2달에 한 번 정도 돌아가는데 그때마다 내가 운영하는 클리닉에서 진료를 받는다. 밭에서 갓 수확한 채소는 맛있을 뿐 아니라 무농약이라 건강에도 좋다. 게다가 몸을 움직이니 몸도 튼튼해진다. 인생 후반기에 시작하기에 아주 좋은 취미라고 생각한다. 반려견 키우기를 추천하는 환자도 있다. 개는 충직한 친구가 되어주는 대신에 보살핌이 필요하다. 자기가 아끼는 반려견이라면 가족에게 미루지 않고 스스로 돌보고 싶은 마음이 들 것이다. 다른 존재를 돌보는 일은 자기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첫걸음이다. 앞으로 우리는 평균적으로 100세까지 살 것이다. 건강을 위해서는 인생을 즐겁게 보내는 일이 중요하다. 그 동력을 스스로 찾아나가자. 예전에 합창단 활동을 했다고 이야기했는데 노래는 즐거울 뿐 아니라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좋은 취미다. 그림, 바둑, 장기, 문화센터 강좌 등 모든 좋으니 진심으로 즐길 수 있는 당신만의 취미를 찾기 바란다. 나이를 먹을수록 좋아하는 일, 집중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행복한 삶을 보낼 수 있다. 이때도 명심해야 할 부분은 자신의 취미 활동에 억지로 파트너를 끌어들이지 않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둘이 같이 즐길 수 있다면 가장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먼저 혼자서 시작해보자.
6번째, 감기에 걸렸을 때는 끼니를 억지로 먹지 말자. 감기는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가벼운 감기라도 고령자의 경우 폐렴을 유발하여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그런데 감기 자체를 치료하는 특효약은 없다. 따라서 열, 기침, 콧물, 인후통 등 개별적인 증상을 완화하는 약물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병원에 가도 대증요법 차원에서 약물을 처방할 뿐이다. 감기는 대개 일주일 정도면 낫는데 약효가 들어서 치료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자가 면역력에 의해 치료된다. 즉, 평소에 면역력이 높은 상태라면 애초에 감염되지도 않을 테지만 만일 감염되더라도 가벼운 증상으로 끝난다. 그렇다면 감기에 걸렸을 때 조금이라도 면역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 물론 평소 습관이 가장 중요하지만 일단 영양을 보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감기에 걸렸을 때 영양 보충을 한다고 억지로 먹는 것은 좋지 않다. 오히려 면역력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때 음식물을 투입하면 이 음식을 소화 흡수하기 위해 위와 장이 움직이는데 막대한 에너지를 쓰게 된다. 감기에 걸렸을 때 식욕이 떨어지는 이유는 바이러스를 없애는 면역 체계가 충분히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러는 것이므로 억지로 음식을 먹지 말고 몸이 내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7번째, 무턱대고 약을 꺼리는 태도를 버린다. 세상에는 약을 먹지 않는 편이 좋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 부작용이 무섭다는 것이 이유다. 확실히 효능이 좋은 약에는 부작용도 따른다. 그런데 그 부작용은 대부분 아주 미세하다. 그리고 미세한 부작용을 걱정하기에는 그 약의 복용으로 훨씬 더 많은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별다른 이유 없이 약 복용을 꺼리는 태도는 크게 손해를 보는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약물 사용을 꺼리는 바람에 병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다. 혈압 강화제는 환자들이 복용을 꺼리는 대표적인 약물이다. 한번 복용하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한다는 낡아빠진 거짓 정보에 휘둘리는 환자들이 적지 않다. 지금은 수술 기술만큼 투약 치료도 눈부신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다. 이들은 약을 먹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사고의 기본 바탕에 깔고 있기 때문에 이 생각을 뒷받침하는 정보를 찾아다닌다. 가령 혈압은 억지로 낮추지 않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주장하는 잡지 기사를 읽고 아무 의심 없이 그대로 믿는 식이다. 하지만 건강 정보를 받아들일 때는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표는 약을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다. 물론 앞으로 이 약의 사용에 따른 어떤 부작용도 생기지 않느냐고 하면 그렇다고 단언할 수 없다. 부작용이 나타나면 복용을 중지하거나 다른 약으로 바꾸면 된다. 다양한 신규 약물이 개발되면 약을 처방하는 의사는 당연히 그에 관해 끊임없이 공부해야 한다. 하지만 공부는 의사만의 몫이 아니다. 환자들도 의식을 높이지 않으면 새로운 시대에 뒤처지게 된다. 환자들 역시 발전하는 의료 정보 중 자신의 건강을 지켜줄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식을 갖추는 일이 필요하다. 끝으로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50번 이상 꼭꼭 씹어라. 두 번째, 생선을 많이 먹어라. 세 번째, 가능하면 날 것으로 먹자. 네 번째, 자기 전엔 10분간 스트레칭을 한다. 다섯 번째, 집에서 상추를 기르자. 여섯 번째, 감기에 걸렸을 때는 끼니를 억지로 먹지 말자. 일곱 번째, 무턱대고 약을 꺼리는 태도를 버린다. 지금까지 책 100세 건강주권과 함께 건강한 생활 습관의 중요성을 알려드렸습니다. 평소에 저는 음식을 10번도 채 안 씹고 삼키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 책을 읽고 50번 이상 꼭꼭 씹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대충 씹고 삼킬 때보다 소화도 잘 되고 무엇보다 음식 고유의 맛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천천히 먹게 되니 밥을 다 먹기도 전에 배가 불러 자연스레 살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건강한 경험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생활 습관들을 이미 실천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러한 건강 습관을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훨씬 편안하고 좋은 노후를 보내시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습관을 바꾸기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좋은 습관일수록 빨리 내 것으로 만들어야 노후에 얻는 혜택도 커집니다. 나 자신을 위해 건강한 생활 습관들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게 되면 여러분의 노후에는 얼마나 멋진 일이 생길까요? 오늘 알려드린 7가지를 한 번에 하려면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다 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하나씩 실천하며 매일 즐거운 하루하루를 살아보세요. 여러분들께서 항상 멋지고 건강한 100세 인생을 사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